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2년 12월 25일 바로 크리스마스 밤입니다.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추억이랄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한 15년 전쯤인가 신동아라는 그 월간 잡지에서 저는 공동 집필자로 제목이 한 통화의 전화라는 제목의 어떤 칼럼, 이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때 쓴 내용의 글입니다. 한 통화의 전화.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51년 전 크리스마스 날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1971년, 제가 1970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바로 2년차 건축학도일 때입니다. 그때는 봉급이 한 2, 3만 원 정도 굉장히 그 적은 봉급으로 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, 사실상 그때 저는 또 이제 얘기한 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이 투시도라고 여러분 잘 아십니까? 건축을 하는 분은 너무도 잘 알죠. 건물을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된 형태를 마치 그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최종 수단이었습니다. 요즘은 컴퓨터로 전부 다 지어진 건물처럼 이렇게 동영상까지도 다 너무 손쉽게 만들지만은, 당시에는 그러한 이 기술이 없을 때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건물을 사진처럼 투시도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.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좀 그리고 해서 특히 투시도를 많이 그렸습니다. 그 직장에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맡아서 많이 할 텐데, 제가 그때 봉급을 한 2만 원, 3만 원 정도 받을 무렵이었던 그 기억을 하는데, 이 투시도 한 장을 그리면은 한 50만 원을 받았으니까 굉장한 그 하룻밤을 세워서 그리면은 굉장한 수입이 되는, 말하자면 실질적인 급여보다는 투시도 아르바이트가 더 중요할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그해 이제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선배가 운영하는 영건축이라고 제 한인대 건축가 같은 클럽의 선배인 민경재 건축가 선배께서 저보고, 야,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지만 너 와서 일을 좀 해달라. 그때 저는 이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하고, 회사 위치가 바로 명동 성당 앞 지금 로얄 호텔 있지 않습니까? 로얄 호텔 바로 옆에 있는 15층 보림 빌딩 15층 꼭대기에 있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. 대학 졸업하고 2년 차 될 때. 그때 이 민경재라는 건축가 선배께서 너 오늘 밤에 와서 크리스마스 휴일 포함해서 이 24일 밤을 꼬박 세우면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와서 이 투시도를 하나 그려달라. 그 선배님 무슨 일입니까? 했더니 바로 이제 중앙정보부를 남산에서 저기 외고대학 근처 이문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, 그걸 우리가 설계를 맡았으니 그 건물 조감도를 네가 좀 그려달라. 제가 뭐늘 투시도에 일상적으로 투시도 그런 작업을 제가 하던 참이고, 또 제가 나름대로 한국 건축계 뭐 투시도꾼으로 이제 이름이 나 있을 때니까 그 부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걸 뭐 형님 하시오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, 그날이 197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. 여러분, 그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은 요즘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보다가 훨씬 더 분위기가 황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날은 또 통행금지도 없어요. 통행금지도 없는 데다가 그 명동거리, 바로 그 로얄 호텔 있는 명동 성당 앞에서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지나가서 대형가 호텔까지 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
근데 총각인 저한테 제가 그때 만 25살, 26살 난 총각한테는 너무도 가슴 설레이는 이 환락의 거리였습니다. 그 환락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야, 이렇게 정말 멋진 날 나는 밤새우면서 철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 하는 생각이 계속 가슴 속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내가 이거 그래도 뭐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뭐 선배를 도와서 하는 일이지만은 너무 쓸쓸한 그 홀락의 거리가 굉장히 쓸쓸했습니다. 바로 이 사진이 당시 그러니까 그 무렵 하여튼 이 명동의 밤 야경의 그 황홀한 모습입니다. 바로 이제 그 대형그 호텔까지 가려면 바로 그 신세계 백화점에 당시에 그 뭐랄까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이브의 백화점입니다. 바로 이 건물을 바로 옆을 지나서 대형가 호텔로 가게 되는데 아마 나이가 한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. 1971년이니까 만 51년 전 오늘입니다. 1971년 바로 그날 저는 12월 24일 바로 이 대연각 호텔 이 건물에 밤을 새워서 뭐 그다음날 크리스마스 날까지 포함해서 한 1박 2일 이상으로 철야 작업을 해서 이 조감도를 이 국정원 조감도를 그려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아서 이제 그 호텔로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신동아에서 한 통화의 전화라는 제목의 글을 써달라고 한 동기가 바로 일대 들어온 얘기인데 이제 밤을 새워서 저는 이제 도면을 투시도를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뭐 그 설계사무소의 직원들 또 우리 선배 민경재 형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물론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해 놓고 또 파티를 겸해서 기다리는데 그러다 이제 철야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. 하는데 새벽 한 3시쯤인가 한 통화에 전화가 온 겁니다. 저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 대표인 건축가 민경재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정보부 책임자 아마 뭐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은 선배 얘기를 뭐 장국장님이라고 그러더군요. 그분 전화가 와서 내가 오늘 밤에 당신한테 일하는 걸 보러 가야 되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오늘 못 가게 됐다. 대신 한 이틀 그 납품하는 것을 조감도 납품하는 것을 연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좀 아마 집에 가든지 쉬어라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선배가 만세를 불렀어요. 야, 이 좋은 날 밤에 우리가 밤일을 하다가 다들 이제 지금부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만 남았다. 그래서 전부 다들 이제 그 파티 준비가 됐어요. 여러분 그 대형각 빌딩은 물론 호텔이었습니다. 한 22층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초고급 호텔이었는데 그때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을 당시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공된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. 6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그 2년밖에 안 된 초호화 건물에 설계 사무실도 있었지만은 바로 옆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꼭 밤을 철야를 한동안 하지만 필요 시간 잠깐 잠도 자야 되니까 방도 몇 개를 빌려놓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작업실 옆 방에서 파티가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술이다 과일이다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 놔놓고 그냥 신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즐거운 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. 다들 밤새워서 일을 하다가 말고 거기다가 또 크리스마스 날 또 놀아도 좋고 한 작업이 한 이틀 정도 연기돼도 좋다는 그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끼어서 한 시간 동안
뭐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새벽 한 서너 시 아마 되었을 겁니다. 갑자기 그 저녁에 명동 성당에서 신세백화점까지 오던 그 환락의 명동 거리를 기억을 하면서 그때 제가 쓸쓸하게 걸어왔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. 그래서 아 내가 이번 여기서 또 이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.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. 다들 신나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선배 보고 아이 경채형 나 집에 갈랍니다. 근데 투시대로 그러려면 각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. 평면, 옆면, 단면, 원세트 도면이 이제 기본적인 도면 딱 있어야 되니까 그거 날 주십시오. 그럼 제가 작업하고 있던 그 도면을 뚫뚫뚫뚫 말기를 시작하니까 그 형이 하시는 말이 지금도 기억정정한데 야 이 보관 촌놈아 제가 그때 이제 26살 만 25살 때인데 물론 장가도 가기 전이죠. 장가 가기도 한 4, 5년 전입니다. 너 촌놈 호텔 방에서 잠 안 자봤지? 아니 물론 안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야 크리스마스 이브고 호텔 방도 내가 네 방 특별히 따로 말해줄 때 여기도 잠도 자고 그 전에 또 시컷도 마시고 놀다가 그냥 푹 자고 내일 또 노는 날이니까 푹 쉬다가 이렇게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지금 네 혼자 가려고 하느냐? 그 잠도 주저앉았어요. 거기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. 주저앉았다가 말고 또 한 30분, 1시간 정도 자고 하다가 진짜 한 새벽 4시쯤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. 제가 그래서 아 형님 그래도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통금도 없을 때고 뭐 물론 그때 지하철도 오고 이제 버스나 택시 뭐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이제 통금이 없었을 때니까 새벽 한 서너 시 돼서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가렵니다.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. 니 때문에 팔이 다 깨진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여튼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도면을 그냥 말았어요. 제가, 제가 그냥 노는 날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좀 그래도 됩니다. 집에서 그냥 좀 작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면을 말고 어, 그 혼자라도 간다고 부득부득 나오니까 말리던 선배께서 야 춘수 자꾸 간다고 하는데 우리 다 김샜다. 그래서 갑자기 이분들이 뭐 춘수 가는데 우리 다들 가자. 그래서 한 10여 명의 일행들이 그 파티를 중단을 하고 다들 그냥 김샜다면서 그냥 집에 가자 하면서 다들 따라 나왔습니다. 그게 역사적인 이 운명이죠. 그날 아침에 우리가 나온 다음에 그날 한 9시쯤 지났을까 뭐 10시쯤 전인가 정확한 시간 모르겠는데 아, 바로 그 1층 그 카페 커피숍에서가 바로 이 가스 레인지에서 불이 붙었어요.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 대형가 호텔 불길을 갖다가 이렇게 이 전체가 완전히 이 불바다가 되는데 당시에는 비상계단이라는 그것도 뭐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되어 있었고 물론 스프링클러라는 그런 고급 시설도 초호화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없었더랬고 또 비상계단이 어떤 법적 규제 건축적인 어떤 법규 이렇게 다 미비한 상태였습니다. 70년대 막 시작된 71년 그 무렵 당시입니다. 물론 소방에 대한 규제도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의 내장재가 목재 아니면 뭐 창호지라든지 종이가 불에 잘 탈 수 있는 인화성 좋은 물질들로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건물이 바로 꼭대기 22층까지 그냥 순식간에 번져 버렸다고 합니다. 저는 그걸 물론 모르죠. 그냥 아침에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제 집이 마침 그 국정 짓겠다고 하는 이문동 외국대학교 바로 옆에 휘경동에 그 철도 건너 휘경동에 제 집이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전에 1970년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이 50살에 돌아가시고 시골집을
팔아서 그때 90만 원으로 팔았었는데 바로 같은 90만 원을 가지고 희경동 집을 한 채 샀더랬습니다. 작은 가게가 딸린 집 한 채를 사서 거기 이제 제 여동생 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또 집에서 일하는 당신을 봐도 식물하고도 그랬는가 그 일하는 아가씨하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새벽녘에 한 4-4시경에 집에 도착을 하니까 제 어머니께서 야, 니 어디 있다가 이 밤중에 이렇게 오냐? 저희 또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뭐 독실한 불교 신자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무슨 개념이 좀 전혀 없었더랬습니다.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냥 여태 일하다가 그냥 왔어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집에서 이제 계속 그 피곤하니까 이제 잠을 잤습니다. 잤는데 아침에 10시, 11시쯤 돼서 고나게 자고 있는 저를 저희 어머니께서 깨우셨어요. 깨우면서 야야 큰일 났다. 텔레비전 봐라. 그래서 저 눈을 보면서 TV를 보니까 당신 물론 흑백 TV죠. 흑백 TV를 보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이 사진처럼 건물 전체를 올라가는데 그때 그 한참 제가 볼 때도 제가 그 대형 호텔에서 오늘 방금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같이 식구들과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 제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내가 방금 여기서 왔어요 하니까 야 무슨 얘기를 다 하냐.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. 일을 하다가 나왔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. 뭐 부처님이 너를 건져 살렸냐 이게 무슨 소리냐. 그런데 훗날에부터 바로 그 직후에 사건 나고 난 직후에 바로 그 선배 설계사무소 제가 있던 일하던 장소는 5층이었습니다. 5층에서는 단 한 사람도 살지 않았다는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. 다 죽었습니다. 완벽하게. 그리고 이제 그 불이 난 다음에 우리 선배가 불 난 다음에 거기를 갔더니 이 캐비네트, 철제 캐비네트도 다 녹아 없어지고 물론 도면은 다 탔고 근데 특이한 건 그때는 이제 컴퓨터로 도면을 그려질 시대 아니고 전부 연필로 일일이 깎아서 그리는 시대니까 설계 사무실마다 연필이 타서 별로 그 연필 종류별로 해서 많은 캐비넷에 소복이 이제 쌓아놓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 탔는데 연필도 물론 다 탔는데 연필 심 있죠. 연필 심만 소복히 쌓여 있더랍니다. 제가 그때 그 기억이 그때 들은 말이 저는 너무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바로 어제 이번 날 바로 그 선배 민경재 선배한테 제가 형 전날 올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브인데 전날 했습니다. 하니까 바로 그러시면서 너 그때 얘기하려고 전화했구나 하면서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 전화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늘 그 선배는 동창회에서나 이렇게 만나면 저를 보고 그때 얘기를 늘 빠짐없이 상기하시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보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동료도 뭔 일인 줄도 모르게 따라 나왔다가 살아났더랬습니다. 그 불은 얼마나 처참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 담요 혹은 침대 시트 뭐 이런 침대 뭐랄까 커버 뭐 기타 이런 것을 마치 낙하산처럼 타고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뭐 대부분 중국이죠. 이런 장면도 있었고 어떤 중국의 창문가에 이래서 선거리던 장면도 써나고 어떤 사람들 옥상에 열쇠가 잠겨 있었대요. 어떻게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때는 헬리콥터가 와도 그 헬리포트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로프를 매달려 가지고 가다가 저 멀리 칼 빌딩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떨어져 죽고 이거는 뭐 생지옥이었죠. 기록을 보면 한 163명인가 뭐한 170명 정도의 사람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죽고 또 한 60명 정도가 다치고 한 130명 가까운 사람들이 230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.
세계 호텔 화재 역사상 아마 최고의 기록을 넘기고, 그 1970년대 한국에 말하자면 이제 경제 성장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무렵에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이 생겼던 겁니다. 아마 그 대형가 호텔 그것을 소재로 해서 미국에서는 영화 타워링,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? 스티브 맥퀸이라든지 폴 뉴먼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만든 바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 뭐랄까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아주 극적인 영화 타워링이 바로 대형가 호텔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뭐 사실입니다. 해서 저는 신동에 쓴 글이 한 통화의 전화, 저한테 온 전화는 아니지만은 국정 그 당시 정보부 관계자가 책임자가 우리 선배한테 이 일을 또 오늘 안 해도 좋다 하는 전화 한마디 때문에 그날 저는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. 그렇지 않도 밤새 일을 하다가 그냥 뭐 당연히 다 죽었겠죠. 그러나 그날 밤에 왜 제가 나왔느냐, 저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. 있다면은 이 명동 성당 그 길에서 보림 빌딩 거기서 로얄 호텔에서 신세계 백화점까지 갈 때 그 환락의 거리가 마음에 거슬렸던 것, 그 때문에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장가도 가기 전에 어떤 쓸쓸함, 이것이 저를 그게 잊지 못하게 하고, 그냥 또 명분은 크리스마스 바로 내일 크리스마스 휴일날 집에서 그래도 되겠다 하는 생각, 뭐 이런 것이 저를 거기서 불러내게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뭐 종교적으로 뭐 부처님이 저를 살렸다, 건져내려고 한 거다,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,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.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, 그때 이제 장가도 물론 가기 전이니까 그 젊은 날 대형가 호텔에서 제가 죽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그 훗날 한 2000년 세월이,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 봉화제 작업실 집인데, 이때 제 아내와 제 아들 둘, 딸 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, 대형가 호텔이 있었더라면 물론 이런 제 아내도 옆에 같이 있을 수 없고 결혼 전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자식들도 세상에 없을 거고, 얘들은 지금 다 더 커가지고 뭐 성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또 손자들도 세상에 있을 수 없고 다 없는 거죠. 모든 역사가는 단절되었을 것이다,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, 그분이 밤중에 한 통화의 전화로 오늘 일 안 해도 좋다는 연락을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.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류가 다 그래 하겠지만은 자기 뜻대로 무슨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, 심지어는 한 만 년 전 몽골 무슨 이 고비 사막 이런 데서 어떤 남녀의 사랑을 하다가 태어난 아기가 저희 조상일 수도 있는,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문명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인과응보의 그 정말 절묘함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 매일매일 한순간이 새롭고 놀라웠다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만일에 뭐 지금 건축 같다 보니까 그때 대형가 호텔에서 제가 죽었더라면은 뭐 참고로 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제 이름도 새겨져 있고, 또 인도나 중국 땅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건물들이라든지, 또 이런 건물들은 다 지구상에 현재 없겠죠. 말하자면 월드컵 경기장은 또 누가 설계해서 뭐 있겠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남아있겠죠. 참으로 제 인생에서 너무도 극적인 순간,
1971년 12월 24일에 들어가서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날 실제로 있었던 상황, 이것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세상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경이롭다. 그래도 혼자만의 어떤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어떤 인과관계의 필연적인 결과다,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여러분, 크리스마스 날 제가 엉뚱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습니다. 크리스마스도 다 돼갑니다. 다 지나가는 이 밤입니다만은 메리 크리스마스, 그리고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시기에 진심으로 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